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이야기 142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니까 이명박 아들 새끼가 이름이 뭐야? 이지영인가? 이시영? 뭐 이런 아이가 옛날에 저기 김무성이 사위가 그 딸이 그 사위 둘째 사인가? 사위가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코케인 슈거라고 하죠. 슈거.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슈거라기도 하고 뭐 돕 뭐 이런 말도 하고 마약을. 근데 플라워라는 말도 또 있고요. 밀가루니까. 마약 사건 터졌는데 강남에 무슨 어떤 병원의 원장 아들, 걔도 의사인데 하고 뭐 배우하고 뭐죠. 마약을 했는데 이시영 소문이 있었는데 얘는 마약이 아니다. 얘는 조사를 안 했는데 뭐 추적 60분에 보니까 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DNA 검사를 내가 지금 하겠다. 나는 무죄다 이러는데 씨발 몇 년 지나서 DNA 검사가 그게 되나요? 그 마약에 뭐 할 때 짝대기라고 하나요? 주사기에 그 주사기에 뭐 DNA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뭐 주사기가 지금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뭐 또 그 DNA가 지금 그대로 보존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장난이야 막걸리야 이 개새끼 씨발 그때 조사를 해야지 씨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개새끼.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마약 조사라는 건 다 소문에 의해서 경찰들이 형사들이 뭐 잠복근무를 존나 그냥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언제 마약을 사나 언제 마약으로 주사바늘로 찌르나 이걸 보겠습니까? 소문에서 야 저쪽에 마약을 좀 많이 한대. 그럼 이제 애들 풀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다 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은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라는 애가 그 애들 친구들아 SNS에서 사진도 찍고 하니까 같이 돌아다니니까 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마약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여튼에 뭐 그런 소문이 있다. 씨발 제가 뭐 알겠어요. 이명박 아들이 씨발 마약을 했는지 코케인을 빨았는지 찔렀는지 그걸 제가 모르죠. 근데 보통 코케인을 하잖아요. 코케인 정도 하면 히로뽕을 할 것이고 히로뽕을 하면은 마리아나 정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보통 코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다른 알약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 체계가 그렇다 이거죠. 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마약에 관련된 영화 하나 한번 소개해 볼게요. 1989년도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옛날 얘기겠죠. 89년도면은 드러그스토어 카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드러그스토어. 여기서 이제 맷 딜런이 나오는데요. 맷 딜런.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좋은 영화였어요. 요즘 시대 젊은 뭐 방황하는 아이들을 찍은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요. 마약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애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마약 장사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사고 아니면 또는 돈이 없으면은 마약을 한 다음에 보통 마약 장사 애들이 피라미드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공급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마약을 뭐 혈관에다 찔렀어. 근데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마약을 다음 이제 뭐 한 방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번 찔렀어 50만 원. 그럼 이제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네 번밖에 못 찌르잖아요. 근데 걔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이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친구들을 모으는 거죠. 수집을 하는 거죠. 모집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피라미드예요. 대부분 그 마약 장사하는 애들은 피라미드예요. 어떤 이제 약한 연결고리 애들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 애들에게 마약을 주고 그 애들이 친구들을 불러오게. 그러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잣집이 나오는 거죠. 그래 이 부잣집들 중에서 또 거기서 약한 고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명예라든가 얘를 갖다가 야 너 찌른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럼 이 부자 애들이 다른 부자를 불러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이 정말 열받잖아. 씨발 저 마약 장사하는 새끼가 나를 갖다가 씨발 괴롭히네 이러면서 부모를 대동해서 마약 장사하는 애들을 소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약 그 딜러들이 아니면 공급책들이
이제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형사가 뭣도 모르고 조사를 존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마약 공급책이 한 사람, 두 사람 부르는 거야. 제가 사실은 이 새끼한테 주고. 근데 사실 형사를 갖다가 시킨 이유는 걔가 그 마약 공급책만 잡으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이 형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김무성의 사위도 나와버리고 뭐 씨발 강남에 어떤 의사도 나와버리고 막 이시영 이름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골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뭐 덮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은 돈으로 마약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약국 있잖아요. 약국을 털어요. 약국을 좀도둑질 하는 거죠. 약국에 들어가면은 뭐 진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진통제를 섞어. 그러니까 병원 가면 진통제 주잖아요.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는 좀 세거든요. 그런 진통제를 섞어서 먹는다든가 또는 뭐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그런 약을 섞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약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우린 이제 사실 뭐 저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진통제를 한 두세 개 섞어서 그냥 시중에 파는 진통제를 갖다 한 3알, 4알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죽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드러그스토어 카우보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나쁜 놈들 아닌데 그래도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히트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 대박을 쳤다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회성인 영화였어요. 사회성인 영화. 맷 딜런이 한 상당히 좋은 영화였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후에 계속 영화를 보면서 가끔 가다가 약국을 털면서 이 약은 이 약은 좋은 거야, 이 약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약을 섞어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말해주는 그 씬들이 이제 간혹 종종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러그스토어 카우보이 옛날 1989년도 영화를 떠오르게 되죠. Fear the Walking Dead라는 영화 아세요? 저 워킹 데드 있잖아요. 미국의 TV 시리즈 좀비가 막 걸어다니고 지구가 많아고 그게 이제 동부 쪽 이야기인데 서부 쪽 그게 이제 엑스트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서부 쪽 영화로 Fear the Walking Dead 좀비를 무서워해라 뭐 이런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아들 이름이 잭이었던가 걔가 이제 마약을 갖다 존나 하는 애예요. 뭐 돈 있으면 뭐 마약도 사겠죠. 그런데 약국에서 뭐 기존 약들을 갖다 섞어가서 약을 갖다 만드는 애예요. 만들어서 지가 먹는 아이인데 그 애도 거의 약에 대해서 거의 박사예요. 박사.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사죠. 약사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드러그스토어 카우보이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번에 이명박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드러그스토어 카우보이가 떠올라서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 맷 딜런이 거기서 밥이었거든요. 밥 이름이. 그래서 걔가 했던 대사를 한번 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이 세 문장인데 세 문장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from one moment to the next. 원문장 끝났습니다. But a dolphin has a pretty good idea. 또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All you gotta do is looking at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세 번째 문장이 끝났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세 문장을 한꺼번에 그냥 읽어볼게요.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from one moment to the next. But a dolphin has a pretty good idea. All you gotta do is look at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여기서 이제 most people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가장 영어 회화를 할 때 틀리는 말이 most people입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almost people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화를 할 때 almost people. almost는 이제 문장 전체를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most people은 명사만 표현하는 거죠. most 주어 동사가 아니라 most 명사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물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most는 대부분의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Most people don't know.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How they gonna feel. How they are going to feel. How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How 주어 동사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what 주어 동사 뭐 where 주어 동사 하지 말고 그냥 How I feel. How I feel.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 알아? Do you know how I feel? 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 알아? 이 씹새끼야. 데이터 폭력하지 마 이 개새끼야. 이런 걸 말할 때 Do you know how I felt? 과거형이죠. 너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이 개새끼야. 이럴 때 말하는 거죠. 데이터 폭력을 말하는 거죠. Most people don't know. 대부분의 개새끼들은 못 느낀다 이거죠. 모른다. How they gonna feel. 그들이 무엇을 느낄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 From one moment to the next. From 하면은 그 다음에 to가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from A to B 이렇게 하잖아요. 뭐 씨발 A하고 B는 뭐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from A to B 하지 마시고요. 보통 from A to Z 하세요. from A to Z 하면은 from A to Z. Can you speak? Can you say from A to Z? Can you say from A to Z? Can you remember from A to Z? A에서 Z까지 너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A, B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from to 하잖아요. 그럼 from 서울 to 부산, from 서울 to 대구, from 서울 to 광주, from 서울 to 속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from 서울 to 로스앤젤레스 뭐 from 서울 to 샌프란시스코, from 서울 to 뉴욕 시티.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뭘 느끼는지 몰라요. From one moment to the next. From one moment to the next. 지금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뭘 느끼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마약하는 새끼들 말하는 게 이 내용은. But adopt 하나의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people이라 나왔으니까 adopt fiend 하면은 이게 사람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They don't know how they gonna feel. 여기서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 뒤에 문장이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개새끼 될 수 있어요.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느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개새끼들은 알아요. A dog has a pretty good idea.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종자, 사람이 아닌 여기서 most people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special people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 영화에서는 이 most people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마약을 하는 새끼들을 말하는 거죠. 개새끼라든가 뭐 동물 새끼, 강아지, 늑대 이런 게 아니라요. 이명박 새끼 이런 새끼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the fiend 이 F-I-E-N-D는 fiend는 폴아웃에 많이 납니다. 폴아웃 게임. 제가 폴아웃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뭐 나이가 있어도 뭐 폴아웃 게임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서 마지막에는 한 달, 2달 정도 거의 그 게임을 다 이해하는 데는 이제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그리고 즐기고 이제 프로가 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The fiend 마약하는 악마 새끼들. F-I-E-N-D는 악마 새끼들,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깽단들 뭐 이런 새끼들을 갖다가 fiend라고 합니다.
아주 뭐 마약에 취해서 아니면 하여튼 뭐에 취해서 범죄에 취해서 뭐 이명박 같은 그런 애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보통 a dolphin 마약을 하는 새끼들은 has a pretty good idea 잘 이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I have a pretty good idea 이런 뜻은 뭐냐면은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도 있고요. 내가 잘 알아. 씨발 여기서 언제 잘 알았다. has는 가지다 이런 말인데 아이디어를 가졌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 어? 정말 좋은 pretty good idea. A pretty good idea.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존나 잘 알았다. 잘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또 씨발 시비 걸 수 있겠네. 무식한 애들은 꼭 시비 걸어요. 언제 여기 잘 안다고 써있냐 이렇게 하는데 존나 잘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존나 잘 알아요. 존나 잘 느낀다. 뭐 우리는 잘 느끼는 걸 안다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 느낌을 안다 이런 뜻이죠.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이거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study. All you gotta do is study. All you gotta do is study. 뭐죠? 공부하는 거다. If you wanna be 우병우, you gotta study. Just study. And fucked up. 우병우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 공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조진다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All you gotta do is, you have to do is, you have got to do is, all you gotta do is. 말로 계속 하면 돼요. 이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입주댕이에서 all you gotta do is. 저 뭐 하면 돼요?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all I gotta do is, all I gotta do is.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해야 할 것 중에서 모든 거는 all I gotta do is, all I gotta do is.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all you gotta do is look at the labels, look at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Look at 나오죠. Look at the labels. 어떤 레벨을 봐라. 상표를 봐라. 예? 상표를 봐라. 우리 병 같은 거 뭐 코카콜라든 뭐 병 같은데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커가 붙어 있죠. 레벨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look at the labels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은 뭔지 모르죠. 처음에는 look at the labels.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그 작은 병들에 붙어 있는 레벨들을 보면 네가 다 알 수 있다. 딱 드럭스토어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훔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마약을 딱 보면은 이 약은 진통제고, 이 약은 뭐 우울증에 치료한 병이고, 이 약은 또 뭐야? 그냥 뭐 설사약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They gonna feel, I'm gonna feel from one moment to the next.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약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계속해서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from one moment to the next. But a dolphin has a pretty good idea. All you gotta do is look at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애들의 얘기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죠. 대사.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단어, 뭐 게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 문장, 이 단어 본 적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iend. fiend는 fiend를 잡아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 NCR이 fiend를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이 fiend가 쿠쿠도 있고 거기서 대장새끼 이름이 쿠쿠였던가? 그렇죠. 쿠쿠는 뭐냐면은 종달새인가? 그 남의 집에서 남의 그 새알을 갖다가 남의 다른 새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새알을 뭐라 하지? 그냥 새 집이라고 그러네요. 네스트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집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 집, 네스트. 다른 새 집에다가 알을 깎고 그 다른 새가 그 새를 갖다가 보살피잖아요. 그게 종달새인가? 그걸 쿠쿠라고 그래요. 쿠쿠.
근데 쿠쿠란 말이 다른 말이 뭐냐면 남의 집 와서 도둑질하고 해서 남의 땅에 가서 사는 도둑놈들을 갖다가 쿠쿠라고 하죠. 거기서 그래서 쿠쿠 별명이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아, 왜 다른 집에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피인드는 악마 같은 새끼들, 뭐 나쁜 새끼들 말하는 거죠. 이명박 같은 애들 말하는 거죠. 그게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겠네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from one moment to the next 뭐 이 정도는 뭐 보면 알죠. 근데 입으로 말을 못 한다 이거죠, 여러분. from one moment to the next, from 서울 to 부산 뭐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here. 이게 바로 앞에 눈앞에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from here to here, I wanna buy. from here to here. 어떤 부자 새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어려워해요. 그러면 here to there를 해야 되나? here to 씨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니까 here인데 영어에서도 가까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here 손으로 가리키면서 here 이렇게 하죠. 그리고 좀 멀리인 것은 이제 there 하는데 기본적으로 here 하는데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here 나에서 좀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러면 there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앞에 지도를 놓고 여기를 들러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그럴 땐 다 here 하셔도 된다 이거죠. 내 눈앞에 물건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대로 here to here, from here to here, I wanna buy 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당연히 어떤 말들은 한국말과 전혀 뭐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 이 here to here은 from here to here은 뭐 한국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you gonna feel, they gonna feel, I'm gonna feel, I'm gonna feel.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all you gotta do is. Most people. most는 명사, almost는 뒤에 문장을 갖다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뭐 제가 뭐 압니까? 자, 그 다음 얘기 해볼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기 유학생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신기한 걸 좀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한국의 조기 유학을 아주 반대하는데 뭘 신기한 걸 보냐면은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게 제가 성공했다 아니면 나는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필터링해서 여과를 해서 들으시라 이거죠. 기분 나쁘면 안 들어도 되고 기분 뭐 좋으면 그냥 들어도 되고 참고가 될 것 같으면 참고를 하시고 참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기유학을 일단 반대하는데 최근에 조기유학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연예인들 뿐이에요 대부분. 어디 회사에 어디 중소기업 사장이 자식이 조기유학을 보냈는데 뉴스에 나오더라. 그런 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제 2세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장벽 쌓기 지들끼리 해먹는 거야 막. 씨발 누구 가수에 누구 자식이 나오고 막 누구 탤런트에 누구 애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 얘네들 연예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뭐 공정하게 오디션을 봤다 어쩌다 개소리를 하는데 씨발 막 공정하게 했겠죠. 근데 걔를 갖다 제가 그럼 방송국에 어렸을 때 방송에 가서 PD한테 인사 좀 하고 씨발 방송국에 MBC KBC하고 MBC 이런데 SBS에 가가지고 PD한테 인사 좀 하고 좀 출연 좀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네 그죠. 제가 뜨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할 수 있네. 못하죠. 어떻게 방송국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연예인 자식이란 이유로만으로 방송 가서 인사 좀 하고 우리 애야 이런 순간 이 아이는 벌써 적어도 빠른 길을 탔다 이거죠. 일반인들은 아니라 이거죠. 빠른 길을 당연히 부모의 피를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얘가 연애에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씨발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연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이들도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연기를 잘할지 안 잘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기회가 없대요, 그죠? 근데 연예인들은 이 기회를 갖다 하는 거 보면 이게 적폐라 이거죠. 이게 적폐.
근데 이게 요즘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연예인들 자식 사랑, 뭐 자녀들 갖다 소개하는 게 너무 처음에는 아이들, 애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됐는데도 계속 텔레비 나오고, 대학교가 됐는데 텔레비 나오고, 이 방송을 출연하는 거야.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씨발, 연애도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기업을 갖다 내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소기업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남들이 욕할 거 아니야. 씨발 저 새끼는 은수저다 금수저다 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정식으로 아씨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오뚜기처럼 가뚜기처럼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진라면을 갖다 계속 연속해서 지금 박스로 사고 있어요. 박스로. 존나 비싼데 그래도 뭐 사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회사는 밀어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얼굴 내밀고 막 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연예인이라는 거는 이게 자산이거든. 어떻게 보면 연기의 자산. 예?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 눈에 보이지만 연기라는 게 안 보인다 해서 뭐 씨발 이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값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세금 매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뭐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든가.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씨발 헐리우드 누구 자식들 뭐. 근데 한국보다는 헐리우드가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덜 유명해 아이들이. 그리고 사실 헐리우드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러니까 텔레비 방송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또 방송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뭐죠? 광고 출연하는 배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해외에 나가서 광고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못해요. 그런 아주 복잡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배우, 뭐 재연 배우 있잖아요. 재연 배우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A급 가수가 A급이 B급으로 간다든가 C급에 가서 출연하고 돈 싹 쓸어온다든가 아니면 A급 배우들 한국 같은 경우 배우들이 뭐 라디오 출연도 하고 씨발 라디오 DJ도 하고 다 해먹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는 아이들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막 공짜로 막 출연하고 막 하는 그 윌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들이 뭐 씨발 영화 출연하고 뭐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엄하다 이거죠. 엄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아니 국민들이 그거 갖다가 정말 잘하면은 보고 잘 안 하는지 하면은 그냥 존나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재산 탕진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연기를 잘하는 이제 헐리우드의 아이들은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죠. 근데 이 니콜라스 케이지 아이들이 연기를 잘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 대박을 칠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에이전트한테 아사죠. 그렇다고 니콜라스 케이지 아이들을 갖다가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텔레비 방송에 출연해서 존나 막 씨발 선전하고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은 갑자기 연예인 중에서 조기 유학 선전을 많이 하는데 조기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가. 조그만 아이들이 애기들을 보내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한국에서 방송 출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렇지 뭐 조기 유학을 갔다 와서도 방송 출연할 수 있지. 손석희 사장도 미국 유학을 대학원 갔다가 한국에서 방송 출연하지 않냐. 그렇잖아. JTBC 뉴스 하지.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이 손 사장은 미국에서 방송 미디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대학원을. 그리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기 유학 하는 애들이 한국의 연예이라든가 연기, 뭐 뉴욕의 연극대학교라든가 뭐 LA 연극대학이 있으면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씨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이 오늘 갑자기 방송 출연 그럼 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아니 심지어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애가 갑자기 방송을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학교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연예인 학교? 무슨 그런 방송이 있다나 봐요. 거기 출연하는 걸 보고 이것들이 미쳤나?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아니 이제 출연하는 건 이상 없는데 씨발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다 출연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그 아이들만 출연시켜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죠. 낙하산이죠 그런 거 다. 근데 제가 왜 조기 유학을 반대하냐면은 그 아이들이 무엇가 될지 모르고 무조건 돈으로 그냥 막 처발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 덕으로 방송 출연하면 그게 씨발 무슨 조기 유학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기 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부부 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나쁘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만 보냈다 그러면 근데 엄마가 같이 갔다, 뭐 아빠가 같이 갔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정신이 없다. 나 갈래 이렇게. 근데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는 죄가 없죠.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큽니다. 이 세상을 압니다. 나 안 갈래. 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빠가 어렵다니까. 한국 안 돌아가, 씨발 쪽팔려서. 이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아이가 모르고 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얘가 안 돌아오려고 한다? 그럼 얘가 정신이 없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또 얘가 정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조기 유학 아들 딸들이 성공하는지 누가 성공해요? 근데 성공할까? 사람들이 꿈을 안고 보내잖아요. 근데 25% 미만이 조기 유학 아이들 중에서 25% 미만이 학교를 겨우 졸업합니다. 그것도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그건 몰라요. 학교를 겨우 졸업한다 이거죠. 예? 돈 다 쓰면서 조기 유학은 돈이 많이 든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는 애가 텔레비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를 갔다가 해외에서 몇 년 살았다는 이유로 대학교를 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연문으로라든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간 다음에 영어 잘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어 잘하는 선생님을 해서 어디 주변 변두리 같은 데서 영어 학원 강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이런 뻥을 치죠. 왜냐? 영어를 좀 잘하니까. 그렇죠. 미국의 거지 새끼들도 영어를 잘해요. 미국의 강간범들도 영어를 존나 잘해.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에서 강간범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 씨발 선생님이 영어를 존나 잘하네. 그러면서 멋있네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간범이더라 이거죠. 그런 게 아주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를 무슨 개나 소나 막 씨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뽑아주지도 않고 들어갔다 칩시다 운이 좋아서 개나 소나 막 다 졸업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막 꿈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쪽팔리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이라도 한 권 읽는지 신문을 읽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예? 나는 누구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그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막 씨발 개나 소나 집안에서 막 뱀이 나오고 막 독수리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 집안에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지 무슨 갑자기 독수리가 나오겠습니까? 독수리 집안에서는 뭐 참새가 나오겠습니까? 종달새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언제 그럼 조기 유학을 애들을 보냈는데 아들 딸을 보냈는데 언제 우리 아이가 변화가 되는지 얘가 이상해졌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부모들은 잘 내 새끼 하니까 모르는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이 부모 엄마 아빠의 영어 발음을 갖다 깔 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나쁘다는 걸 전 이해를 해요. 저는 조기역을 안 갔으니까 그리고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국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을 사랑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고 박근혜를 싫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명박을 개새끼라고 생각하고 예? 최순실을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영어를 까는 거야. 아니, 부모의 영어 문장을 깐다 이런 게 아니라 틀렸다. 이게 틀렸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영어 발음이 족같다. 이렇게 이제 깐다 이거죠. 이러는 순간 아이들이 이 아이가 변했구나. 이걸 이제 느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비꼰다 이거죠. 비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비판이 아니라 비비꼬는 거예요. 영어를 씨발 존나 못한다. 영어 발음이 족같다. 이렇게 당연히 그럼 영어 발음이 족같지. 그러면 씨발 영어 발음이 좋겠어? 그러면 그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다 영어 그럼 미국 새끼들은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발음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가 지난 거예요. 벌써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일까요?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한국 문화를. 씨발 고쫓나 이런 거 짜증나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문화를 비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근데 외국에서 조기역하는 애들이 한국 문화를 비판할 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는 얘가 좀 이상하구나. 얘가 변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 새끼가 외국에 사니까 막 우리 새끼 하면서 관찰을 못해요. 제 3자 입장에서 잘 관찰을 못한다 이거죠. 성적이 좋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좋은 학교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는 거, 내 새끼가 아니다 이걸 갖다 느끼셔야 된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갖다가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 아니면 우리는 가족이다 이걸 갖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완전 떠나게 된다 이거죠. 당연히 떠나는 건 좋죠. 떠나는 좋은데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자기 독립해서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갖다 잊어버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을 갖다가 싫어한다든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비판 이명박이라든가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개새끼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굴인데 그럼 차라리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일본 말로 한국을 비판하면 저 개새끼들이 씨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새끼가 한국말로 한국 입지덩이로 한국 얼굴 가지고 한국 사람들 비판하면 존나 짜증나죠.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근데 비판을 해도 씨발 그냥 이유 없이 비판한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가끔 왔다 그러면은 점점 하는 말투라든가 행동이 미국은 이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간 나라 그 나라는 이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또는 역사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구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라는 게 미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끔가다 한국을 가르칠 때 역사가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너무 많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다 자기네 역사를 갖다가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죠. 한국을 위한 미국 사람에 의한 연구가 없다 이거죠. 일본을 위한 미국 사람 연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국 입장이라든가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가끔가다 터져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역사를 갖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말을 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애가 미국 역사를 말을 존나 한단 말이죠. 그럼 미국 역사를 존나 말을 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좀 잘 나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미국 아이가 미국 역사를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한국 애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미국 역사를 존나 말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애가 한국 문화를 갖다가 미국에다 소개하는 게 차라리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거 신기하네 그런 문화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변화 있잖아요. 이제 말을 깐다 비비꼰다 이런 말 말고 또 다른 변화는 처음에 조기유학을 할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아마 찾아갈 것 같아요.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원래 그렇죠. 인터뷰가 있는데 요즘은 스카이프로 인터뷰 하기도 하는데
직접 가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 유학원 뭐 개새끼들이 뭐 한 건당 뭐 씨발 학교 건당 뭐 500만 원 받는다고 뭐 왜냐면 그 에세이도 써주고 다 해주니까 씨발 에세이를 얘가 써야 되는데 막 학원에 써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인터넷 때려보세요. 그냥 에세이하고 미국의 조기 유학 딱 때리면은 다 나와요. 그런 게 그런 예도 나오고요. 그런 거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리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아이디 지가 썼는지 안 썼니. 야 니가 안 썼네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제가 썼는데 그런 애들한테 뭐 제가 너 니가 안 썼잖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갔을 때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애들이 이제 두근거리고 엄마도 두근거리고 막 씨발 우리 집은 부자인데 씨발 이제 조기학도 보내고 막 집도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와 우리 내가 성공했거나 인생 성공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씨발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좋아하고 이제 돌아왔어. 근데 애를 보냈어. 애를 보내서 애가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1년 지나고 막 지나니까 갑자기 영어를 좀 갑자기 뭐 뭐 이러면서 어 International Student 이렇게 막 발음을 하는 거야. South Korea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너무나 아빠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뭐씨 우리 딸 영어를 잘하네 막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하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학교를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아이죠. 이때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친하게 지내다가 언제 사춘기가 옵니까? 사춘기를 언제 느끼죠? 그 아이가 방문을 잠그기 시작할 때. 뭐 자기 방이 있다면은 자기 방이 없다. 좀 형편이 어렵다. 모두 같이 산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손을 댔을 때 화를 낸다. 그럼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물,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동물이죠. 그래서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본성이 나오냐면은 뭐 배고플 때 본성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자연 상태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방출해도 밖에다 내다놔도 우리가 뭐 나무 뿌리를 캐 먹든지 뭘 하든지 나무에 올라서 과일을 따 먹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이런 능력이 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뭐 자신을 보호한다 사자로부터 보호한다 이건 좀 그렇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춘기가 접어들 때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생리가 시작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독립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옛날 시대 이제 문명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뭐 과일을 딴다든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주 그러니까 본능에 의한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우리 이제 어른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의 신경질 뭐 싸움 하여튼 그런 게 삐치고 뭐 문 닫고 들어가고 자기 물건 숨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항하고 이런 게 이제 시작된다 이죠. 이게 사실은 인간이 독립하기 위한 나 독립할 수 있어 이제 독립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실 사자라든가 뭐 치타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늑대는 좀 같이 살기는 하는데 원래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코가 발달됐으니까 금방 알겠죠. 근데 이런 시기 오면은 이제 아이들을 내보내죠. 야 너 따로 살아. 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신의 영역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죠. 긴 여행을. 그러면서 떠나면서 저쪽에서 이제 뭐 암컷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수컷이다 그러면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고 이 사춘기를 부모하고 이제 같이 넘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애들이 막 집 나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춘기가 자기의 영역을 갖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형태라 이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왜 사춘기 때 그랬나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본능적으로, 그 본능보다 이성이 더 커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가 내 영역을 갖다 침범하더라도 내 물건을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사춘기 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왜 반항을 했지? 왜 집을 나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춘기는 아직까지 동물이라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독립할 시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걸 언제 보냐면요. 아이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조기유학을. 그럼 볼 겨를이 없어요. 사춘기니 어쩐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분 좋아서 이제 학교를 방문합니다. 1년, 2년 지나서 방문을 했는데, 방문했을 때 이 아이가 학교를 잘 소개를 해주느냐, 엄마 아빠에게 학교를 잘 소개하고 자기가 잠자는 곳이 여기다, 내 친구는 여기다, 이런 소개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고 좀 약간 좀 소개하는데 뭔가 거긴 가지마, 이건 하지마, 저 사람 만나지마, 누군 하지마, 이런 식으로 느낌에, 이걸 잘 관찰해야죠.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시오, 한번.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옆에서 지켜보든지 엄마가 지켜보든지 한번 지켜보시라 이거죠. 동생이 지켜보든지. 그러면은 뭔가 아주 신경질적이, 학교를 갔는데 신경질적이야. 이게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식에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면은 그때는 좀 태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능이 사라지는 거죠, 사춘기가.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가 변했구나, 이걸 느끼시라 이거죠. 미국에 있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자신이 공부하는 곳, 자신이 잠자는 미국, 이곳은 한국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돈만 보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된다 이거죠. 요때가 아이가 변화됐다. 이걸 이제 사춘기, 외국에 나간 아이의 사춘기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러면서 점점 아이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인간, 우주인으로, 우리가 우주에 사니까 우주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우주인이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요. 한국말을 지금처럼 막 하잖아요. 할 때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한국말을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은 순서대로 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뭐 당연히 한국 뉴스도 항상 보니까,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책도 집에 한국 책도 많으니까 보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말을 하고 제 귀로 한국말 듣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거.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남이 말하고 내가 듣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뭐 한국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한국말 자체가 뭔가 이상해.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들어갈 때 네스트 있잖아요. 버드 네스트. 그걸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특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새집. 그냥 새가 사는 집.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제가, 나도 이제 한국 말을 좀 못하는구나.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 뭐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진라면 끓여 먹고, 진라면.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언어상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랬구나. 맞아. 그랬었지. 우리 어렸을 때 이랬었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제가 팟캐스트를 듣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 뭐죠? 낙검수 때부터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사실. 낙검수를 듣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언제부터 들었냐면, 낙검수 전부터,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낙검수가 한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아니, 진짜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좀 제가 특이한 게, 내가 한국과 좀 점점 멀어지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제가 뭐 한국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팟캐스트는 뭐 돈이 들고 어쩌고 귀찮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거든요. 아이튠즈에다 올릴 수 있는데 무슨 서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서버도 귀찮아가지고 그걸 올리는 게. 그래서 하여튼 유튜브 가장 편해서 그냥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경상도 말을 하기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사투리 지방 방언을 갖다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그 말을 하는 게, 저도 어린 아이가 된 거예요.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경상도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투가 경상도 그 사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듣는 사람 중에서 EJ라든가 그렇잖아. 그리고 새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가 좀 있군요. 그리고 저 파파이스 같은 경우는 없나요? 하여튼 그런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는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를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 말투가 가끔가다 딱 튀어나올 때, 오, 신기하네, 내가 그 말을 배웠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한국에 살면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한국말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말투라든가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좀 변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또 하나는 한국을 간다든가 웹페이지에서 이제 한국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냥 느낌이 오늘 가야겠다가 아니라 여행을 갈 때 거기 가야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당연히 외국에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떨어져 사는 외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 같다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They don't know how they feel, how they are going to feel. 그들은 몰라요. 무엇을 느끼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저는 I know how I'm going to feel.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지 제가 안다, 이런. 제가 그래서 어른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조기 유아가 단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난 누구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좋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죠. 그리고 나쁘게 변하고 나서도 자신이 설명을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나빠졌지? 이거 자체를 안 된다 이거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싸주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가르치고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75% 이상의 아이들, 실패한 아이들처럼 조기학은 실패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애가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춤도 추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를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보험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기학이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기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드러그스토어 카우보이 1989년 맷 딜런이 나온 영화, 거기에 나온 대사 세 문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읽으면서 끝나게 보겠습니다.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 are going to feel from one moment. 다시 읽을게요. 한국말 했다가 막 영어 했다가 하니까. Most people don't know how they're gonna feel from one moment to the next. But a dolphin has a pretty good idea. All you gotta do is look at the labels on the little bottles. 이 영화 다시 한번 보시고요. 혹시 젊은 사람이면 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영화예요. 일단 좋은 영화. 많은 영어를 배울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